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잘 작성하는 법입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게 형사사건 기록인데요. 오늘은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예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경찰에서 작성한 것과 검찰에서 작성한 것. 보통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마친 후에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추가적으로 의문이 나는 점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경위 땡땡땡은 사법경찰리 경사 땡땡땡을 참여하게 하고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의문, 사법경찰관은 알겠는데 사법경찰리는 뭐야? 관리라는 말은 원래 관과 리가 합쳐진 말이에요. 공무원 직급에서는 원래 5급 이상 사무관부터 관자가 붙어요. 그런데 경찰 계급에서는 7급인 경위는 사법경찰관, 그 이하인 경사는 사법경찰리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 내가 조사받을 땐 분명 한 명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왜 두 명이 참여한 것처럼 되어 있지?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니야? 아니에요. 조사실에 들어가 보면 조사실은 오픈되어 있어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경찰관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서류에 끼워 넣은 겁니다. 왜? 원래 경찰관 2명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2명이 조사를 하게 한 취지는 수사 받으면서 고문을 받거나 자백을 강요받는 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 한 사람은 조사를 하고 한 사람은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 고문을 방지할 수 있는 거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찰 수사계는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어서 두들겨 맞기도 쉽지가 않아요. 다만 밀실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녹화를 하거나 경찰서에 따라서 별도로 조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 2명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한 명은 조사하고 한 명은 뒤에 앉아 있고요. 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본격적으로 볼까요? 조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인적사항을 물어보겠죠.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적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절차를 잘 지켰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영상 녹화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처음부터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피의자의 직업 및 가족관계입니다. 피의자의 직업을 물어보는데 보통 공무원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무직이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들은 징계를 안 받고 싶고 받더라도 징계를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숨겨요. 가족관계, 최저학력, 신체 사이즈, 병역관계, 종교,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주량 이런 걸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주량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술 마시고 사고를 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예전부터 물어봤으니까 기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범죄 수사 경력. 그동안 사고 친 거 다 불어라 이거죠. 근데 이거 수사관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수사관이 읽어주면서 이거 맞지? 이거 맞아? 이런 식으로 물어본 후에 피의자가 대답한 것처럼 적어서 조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죄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건 죄가 하도 여러 가지라서 제가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고소장은 미리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건이 굉장히 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책임인 거죠. 내가 저지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점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에 따라서는 실제 조사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모의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이야기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피의자 신문조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꼭 나옵니다.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더 할 말이 있나요?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사실입니다라고 하면 되고 거짓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더 할 말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보통 없습니다. 또는 나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진술자의 이름과 지장을 받죠. 그리고 나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한 부 뽑아서 읽어보라고 줍니다. 이때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쓰여져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꼭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치겠다고 말하면 수사관이 다 고쳐줍니다. 이렇게 줄을 긋고 수정을 해요. 문제는 피의자가 이걸 대충 읽고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앞의 수사관은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적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조서를 꾸민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수사관은 피의자 진술을 듣고 요약하고 자신의 머리에서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꾸민다고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심증, 당신이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죠. 수사관은 당신을 대할 때 당신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대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고쳐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읽어놓고 나중에 공문서가 위조되었네, 조작되었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 지장이 찍혀있는 서류인데 조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죠. 조서를 다 읽어봤다면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 확인서. 이 확인서는 조사 받은 시간이랑 조서 열람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이 부분을 적는 거예요. 특히 이의제기 부분은 웬만하면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는데 가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사관은 매우 당황하죠. 오늘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는 고소장을 먼저 열람해보고 들어갈 것. 두 번째, 자신에게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갈 것. 세 번째, 조사 내용이 내가 말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꼭 고칠 것. 고민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